일본 월급이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한때 일본 회사만 들어가면 인생 끝났다 라고 하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보다 돈을 덜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환율 때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환율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잠깐, 지금 이 장면 보이시죠?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서 일본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들의 실질 월급은 4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진짜 돈 되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지금 버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못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임금 인상, 월급 상승, 대기업 연봉 인상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인 렌고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춘투 초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6%까지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돈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발표를 보면 2025년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봉투 숫자는 조금 늘었는데 마트 가서 쌀 사고 계란 사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면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이게 무려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일본 야후재팬에 이 뉴스가 떴을 때 댓글이 13,000개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물가는 거의 매달 오르는데 월급은 1년에 한 번만 오르니 당연한 결과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좋아요가 12,000개였어요. 그 다음 베스트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떨어졌네.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 댓글에 좋아요가 9,800개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이 분노 단계를 지나서 체념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체념하는 사회는 월급이 잘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직으로 싸우지 않고 연봉 협상으로 압박하지 않고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구조가 고착됩니다. 지금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거든요. 조용한 퇴직이라는 개념인데 이직도 안 하고 그냥 최소한으로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조용한 퇴직이랑 비슷한데 일본은 이게 청년층 전체로 퍼진 거라 규모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은 월급이 적어서 진 게 아닙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 구조를 30년 동안 방치해서 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본 하면 아직도 안정적이고 대기업 많고 살기 편한 나라 이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회사는 살아야 한다, 고용은 유지해야 한다 이 논리로 버텨왔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요. 사람을 자르는 대신 전체 임금을 조금씩 깎거나 동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요타 같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사가 힘들면 구조조정하고 사람도 자르고 대신 살아남은 사람 월급이 오르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잔인하지만 생산성 중심으로 간 거죠. 반대로 일본은 사람을 안 자르는 대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금씩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일본식 안정의 진짜 정체예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는 망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데 직원 개인은 20년, 30년이 지나도 부자가 안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월급 격차로 폭발한 겁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OECD 기준으로 2024년 한국 평균 임금은 약 48,000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은 약 42,000달러 수준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2025년 도쿄 물가 상승률이 3.4%였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안 올랐던 나라예요. Deflation, 즉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본에서 물가가 3% 이상씩 오르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겁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식료품만 따지면 2023년 대비 2025년에 9.2%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이 2배 가까이 됐고 마요네즈 가격도 40% 이상 뛰었어요. 근데 월급은 고작 명목 기준으로 23% 오른 거예요.
이게 생활로 느껴지는 고통은 숫자 이상입니다. 야후 재팬 생활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700엔짜리 도시락 사려다가 손이 안 가졌다. 작년엔 500엔이었는데. 이런 댓글에 공감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계속 물건을 빼게 된다. 예산이 안 맞아서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금 일본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 월급이 한국보다 낮아진 진짜 원인은 일본 경제가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이 돈 되는 산업으로 너무 잘 옮겨 탔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해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플랫폼, 콘텐츠, IT 서비스, 바이오, 해외 수출형 제조업 같은 세계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산업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업이 벌어오는 돈 자체가 커졌고 그 돈이 결국 고연봉 일자리로 이어졌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강한 산업이 많긴 합니다. 자동차, 정밀기계, 부품, 소재, 제조업 기반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산업 구조가 고성장보다는 저변동, 저위험, 저상승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도요타, 닛산, 혼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닛산은 2025년 회계연도에 무려 7,500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원 D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혼다와의 합병 논의도 진행됐었는데 결국 무산됐죠. 이게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경제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지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일본 트위터, 지금 X에서 닛산 감원 관련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 다닌 회사인데 이제 어쩌라고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식 종신고용 신화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상징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잘 버티는 산업은 많은데 폭발적으로 돈을 버는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나라 전체가 안정적이지만 개인이 확 올라가는 속도는 느립니다. 한국은 반대로 불안정하지만 잘 타면 연봉이 훨씬 빠르게 뜹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생활이 안 편해진다. 도쿄에서 혼자 살면 저축이 안 된다. 월급 올라도 집세와 식비가 다 먹어버린다. 이게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구조예요. 특히 도쿄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정비 도시입니다. 월세 비싸죠. 교통비 나가죠. 외식비 오르죠. 전기, 가스, 식료품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 올라봐야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안 늘어요. 도쿄 23구 기준 혼자 사는 원룸 평균 월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엔에서 13만 엔 사이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90만 원에서 112~5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신입 직장인 평균 월급이 22만 엔에서 25만 엔 수준이거든요. 월급의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 구조예요. 거기다 교통비 월 2만 5천 엔에서 2만 엔, 식비 최소 4만 엔에서 6만 엔, 통신비 1만 엔. 각종 세금과 보험료 합치면 실수령액의 80에서 90%가 고정비로 사라집니다. 야후 재팬의 도쿄에서 살아남기라는 특집 기사가 났을 때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쿄는 일하러 오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저축하려고 도쿄 왔는데 저축은커녕 마이너스가 됐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취업을 생각할 때 엔화가 싸니까 일본에서 살면 가성비 좋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여행자는 맞아요. 근데 노동자는 다릅니다. 여행자는 한국 돈 벌어서 일본에서 쓰니까 일본이 싸게 느껴집니다. 근데 일본에서 월급 받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싸게 느껴지던 일본이 아니라 안 오르는 월급으로 비싸진 일본을 버텨야 하는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일본 이직, 일본 취업, 일본 정착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럼 일본은 끝났냐? 오히려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 전체 월급은 한국보다 밀렸지만 일본 안에서도 돈이 몰리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즉, 평균은 죽었는데 틈새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본 내
한국어 기반 서비스 시장입니다. 지금 일본 관광청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인 방일 관광객 수가 8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 국적별 1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 관광객이 아니라 미용 시술 받으러 오는 의료 관광,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 생활 체험하는 워케이션, 한류에 빠진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체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고급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적습니다. 그냥 회사 월급 받는 사람보다 한국어로 고객을 연결하고 체험을 팔고 컨텐츠를 만들고 중개하고 가이드를 하고 리뷰를 쌓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월급 게임이 아니라 정보 격차 수익화 게임이에요. 실제로 일본에 사는 한국인 중에 한국인 대상 도쿄 맛집 예약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월 순이익이 회사 월급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스시 오마카세나 예약, 어려운 라멘집 예약을 대신 잡아주는 서비스인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 기업의 해외 대응 인력 부족입니다. 일본 회사들은 아직도 아시아 사업, 한국 사업, 해외 파트너 관리, 글로벌 영업, 크로스보더 협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 일본어만 되는 인력은 많은데 일본어와 한국어,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실무 감각까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생깁니다. 일본 평균 월급만 보고 들어가면 손해지만 희소성 있는 기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계 대기업에서 한국 담당 업무를 하는 포지션 연봉을 보면 일반 직원보다 1.5배에서 2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없으니까요. 이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세 번째로, 컨텐츠와 개인 브랜드입니다. 이건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한국인에게 컨텐츠 재료가 너무 많아요. 월급 역전, 실질임금 하락, 물가 상승, 일본 청년의 현실, 도쿄 생존기, 한국과 일본의 격차, 이런 소재들이 한국 시청자에게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일회성 정보가 아니라 계속 복리로 쌓이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회사 월급은 매달 끊기지만 콘텐츠는 쌓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사는 한국인 유튜버들 중에 구독자 수십만 명을 모은 채널들이 여럿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일본 생활을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본 취업 1년 뒤 통장 잔고 공개. 이런 콘텐츠가 조회수 수백만 나오는 시대거든요. 이 차이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월급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일본이라는 현장을 정보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도쿄에 살아도 누군가는 월세와 식비에 쫓기고 누군가는 그 도쿄 자체를 컨텐츠, 서비스, 중개, 정보 사업으로 바꿔서 돈을 법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 일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변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기능 비자 제도를 확대해서 농업, 어업, 건설, 식품 제조, 숙박, 외식 등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만 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야후 재팬에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인 청년도 일자리가 없는데 왜 외국인을 더 받나?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또 다른 반응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 일본의 낮은 임금 때문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엔 일본이 아시아에서 일하러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본 대신 한국이나 호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일본 후생 노동성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은 이제 그냥 가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일본 회사 들어가면 안정될 거다. 이 생각은 이제 구식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봐야 해요. 이 일이 엔화로 받는 노동형 수입인가? 아니면 일본이라는 시장을 활용한 자산형 수입인가? 이 차이로 3년 뒤 인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일본 거주 한국인이라도 두 명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은 일본 회사에서 월급 30만 엔 받고 퇴근 후 넷플릭스 보고 끝납니다. 다른 한 명은
낮에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엔 한국인 대상 서비스 만들고 유튜브 찍고 리뷰 컨텐츠 올리고 일본 현지 정보를 쌓고 예약 대행이나 동행 상품 만들고 AI로 편집, 자동화하고 검색 유입 구조까지 깔아둡니다. 처음 1년은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3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물가 올라서 더 가난해지고 다른 한 명은 일본이라는 도시를 현금 흐름 기계로 바꿔놓습니다. 지금 시대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같은 장소를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있어요. 바로 인플레 연동 임금 인상 정책인데 대기업부터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계속 실패해온 임금 인상 정책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의 49%는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연봉 오른다고 중소기업 직원들 월급이 같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 고 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이 말은 일본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이 임금 인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일본 경제 전문가 중 한 명은 춘투에서 대기업 임금이 올라도 그게 사회 전체로 퍼지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10년이면 우리 노후가 다가온다 라는 냉소적인 댓글을 달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 월급이 한국보다 낮아진 건 단순한 국가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회사 하나 믿고 살면 안 되는 시대. 명함보다 수익 구조가 중요한 시대. 월급보다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시대. 일본은 그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가 빠르고 이직이 빠르고 온라인 수익화 감각이 빠르고 플랫폼 적응력이 빠른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일본이 느리게 바뀌는 동안 한국인은 그 사이에서 돈이 되는 빈칸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일본 취업을 고민하는 분, 일본 이민을 고민하는 분, 일본에서 이미 살고 있는 분은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일본에서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정보와 구조를 팔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일본은 아직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겉만 안정적이고 실제로는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 산다면 회사 월급 하나로 버티실 건지 아니면 일본을 활용해서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구조를 만드실 건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댓글 수준이 높으면 제가 다음 편에서 일본에서 월급보다 빨리 돈 버는 현실적인 방법, 이 주제로 직장인 기준, 실행 가능한 루트만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 일본에서 돈을 잃지 않는 법, 일본 안에서 숨은 기회를 잡는 법, 그리고 일본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돈의 흐름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지금도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나라와 돈 되는 나라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앞으로 10년을 가져갑니다.